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뽕 눈에는 똥만 보이는 것이고 된장 눈에는 된장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항상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던 질병과도 같은 거, 약간 좀 병리적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여성과 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이게 뭐 누군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에 앞쪽에 계시는 분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도대체 운동권 세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4050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독 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인 어떤 추측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그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로 포장이 되는 그리고 강남 좌파 같은 사람도 포장이 되는 여러분 그 회사 다니실 때 차장급이나 부장급, 과장급 이런 사람들이 연령대가 40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좀 이상한 사람들 항상 이제 눈여겨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내로남불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뒤로는 이제 뭐 양아치 짓거리하고 겉으로는 뭔가 아이고 하다가 뒤에 가서는 뒷담화하고 앉아있고 약간 이런 식의 가장 그리고 또 가증스러움 이런 것들이 위선으로 다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가지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욕망이 내국된 형태로 표출이 되다 보니 특히 거기에다가 위계질서까지도 나는 상사고 너는 부하야 라고 하는 권위의식의 티들은 그 위계의식까지도 딱 접목이 되게 된다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나타나는 좀 그런 항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내피셜이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설득축 히트처럼 들리긴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선거 관련된 추문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우리 지금 촘촘덕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개인 논란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로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 간의 논란 그리고 사법체계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 모든 이거 무슨 일타 쌍피 수준이 아니라 이거 무슨 누가 오든지 간에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다만 이제 사람이 당대표로서 권위를 두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도 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그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의식 수준이 놀라우리만큼 정말 저질스럽고 천박합니다. 대표 주자가 바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정도가 되겠죠. 저는 진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원 청문회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정말 치욕으로 남게 될 텐데 이게 지금 개판입니다. 이게 지금 청문회인 것인지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쪽에 마찬가지로 기생하고 있는 그 유튜버 중에 저참사인지 더탐사인지 희한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지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복잡해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인간도 똑같습니다. 그 인간들의 그 관상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그 기자 출신이었던 그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묘하게 뭔가 좀 애매하게 이번에 추지영 목사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뭔가 좀 이렇게 인자하다라고 해야 되나? 겉으로도 인자하지 않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됐습니다. 얘기는 관성 얘기는 필요 없고 그냥 좀 드럽게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은 것처럼 얼굴에 나타난다. 이 정도로만 제가 표현할게요. 근데 그 인간들이 다뤘던 주제도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술자리에 가서 뭘 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을 불러서 뭘 했다든지 그러니까 다 지들 수준에 맞게끔 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똥눈에는 똥만 보이지 다른 데 보이겠으니까 눈에 이렇게 딱 그게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더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최재형 목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서울의 소리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고 하는 진짜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미국이었으면은 최재형이나 지금 서울의 소리나 구속이 돼가지고 우리가 소식도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태일 텐데 이 인간들이 지금 이제 이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옹다운 얘기들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지원이조차도 최재형을 말리는 듯한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최재형 목사가 목사도 아닌데 참 진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짜증납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최재형이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박지원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냐?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박지원의 질문 자체도 굉장히 좀 더럽다라고 봅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게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웃긴데 이게 도대체 탄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3시에 주무시는지 4시에 주무시는지 5시에 주무시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자를 최정희랑 주고받던 시간이 새벽 3시, 4시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이도
약간 그렇게 야릇한 뭐 요런 지금 뉘앙스를 풍기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 박지원이조차도 최정희가 미친 척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할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최정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가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됩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서 튀어나와가지고 한국과에 그래도 영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외간 남자가 지금 본인을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본인의 뭐 얼굴이 될 거라 수준이 될 거라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자기한테 뭔 사적인 남자와 느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무슨 부부관계를 이런 걸 논하고 있는 이게 청문회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역겹습니다, 저는. 최지영이도 가족이 있지 않나요? 제가 최지영 가족에 대해 가지고 부부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제가 인간이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래도 뭐 어른인데 그 어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한다라 상상도 하기 싫지만 최지영이는 지금 나이를 이렇게나 쳐드시고 영부인과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정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박지원이조차도 이 얘기를 듣고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박지원이도 물론 새벽 3, 4시에 무슨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것 자체도 인건희 여사한테 뭔가 좀 그런 다르다는 뉘앙스를 띄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지원이도 상상을 못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한 명의 여성에 대해가지고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 이런 얘기를 할 거라면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조차도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자제를 시키더라고. 그나마 이성했더니 한 줄이라도 박지원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줄도 없는 게 바로 누구의 정청래입니다. 사실상 저렇게 지나친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제재를 했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지가 우겨가지고 지가 밀어붙여가지고 사상 초유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게 된 마당인데 자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열렸고 이 지금 자기 때문에 하는 청문회에서 최정희라고 하는 정신나간 할아버지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 한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통화하다마다 이딴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 지가 더 제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를 시키기는커녕 정청래가 뭐라고 받아칩니까?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문제지만 그 횟수에 놀랐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똥눈에는 똥만 보인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똥한테도 미안한 얘기일 것 같아요. 진짜 정청래와 최지영 같은 이런 인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야 되느냐,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의 논란은 그러니까 위드훈이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 위드훈이에서 정점식에 대해서 사퇴하라, 자진 사퇴하라.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퇴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악플이라고 하죠. 이런 악플을 달았다. 수백 개가 달렸다. 그래서 정점식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 이건 개딸의 행태와 같은 것이 아니냐. 위드훈이가 개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논쟁입니다. 정점식이 정책위 의장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위드훈이가 정점식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 이 개딸